자, 챕터 1장 이제 주택 건설 이제 기준에 관한 부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일단 1번 소음 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이제 잠깐 정리하시는데, 지문은 지금 1번 소음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부분을 잠깐 보실까요? 1번은 지금 1번의 소음 방지 대책의 수립이다. 지문을 보시면 소음 방지 대책의 이제 수립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이제 보실 건데,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일단 지문 한번 읽어 보시고, 그리고 몇 개 이제 좀 포인트가 되는 걸 한번 정리해 보시면, 자, 지문에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지점의 소음도, 여기서 이제 말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지점의 소음도란 지문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공동주택 건설한 지점의 소음도란 건 이거를 실외 소음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택을 건설한 지점의 소음도를 이거를 뭘로 표현해? 이거를 실외 소음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dB 이상인 경우 1년 시설을 설치해서 공동주택의 건설 지점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 실외 소음도는 데시벨이에요. 지금 얼마 미만이 되도록 해야 돼요? 65dB 미만이. 그래서 일단 실외 소음도란 지문을 두면 여러분 숫자는 얼마를 기억하셔야 돼요? 65란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실외 소음도 관련 부분 하나 정리하고요. 이어지는 다만 공동주택이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근데 도시지역인데 면적을 좀 제한해 놨죠. 그래서 양가로 단서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한정한다. 그래서 도시지역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일단 여기서는 말한 다음의 기준이라는 거 밑에 있는 박스에 가볼까요? 박스에 있는 이 1번하고 2번에 따른 두 가지 기준인데, 1번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 그러면 1번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무슨 도? 이하 이걸 무슨 소음도? 실내 소음도. 그러면 일단 소음도는 하나가 더 나오네 보니까 무슨 소음도가? 실내 소음도죠. 그러면 실내 소음도는 얼마 이하가 된가요? 45dB 이하가 됩니다라고 해서 45dB 이하일 것. 두 번째, 공동택 세대 안에 건축법령에 따른 뭘 설치했다? 환기 설비를 설치한. 그래서 1과 2에 따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요거는 무슨 말이냐?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공동주택에도 공동주택을 건축한다고 해서 건축합니다. 공동주택을 건축합니다. 지금 여기 이 규정, 지금 이제 보면 여기는 두 가지 이 지금 건축인데 모두가 그냥 규정은 지금 두 가지죠. 그 두 가지 경우에 따라 건축된다 그래서 지금 도시지역에 건축되거나 하나,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이 지역에 두 가지 대상 지역에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요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몇 층 이상인 걸 보면 6층 이상. 그럼 6층이면 여기 임의층을 여기를 잡아서 여기를 한번 6층으로 보죠. 그럼 이 두 가지 방금 봤던 도시지역이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했다면 그 공동주택 몇 층? 6층. 여기를 그냥 임의층 여기를 6층으로 일단 보죠. 6층으로 봅니다. 6층 이상에 대해서는 뭘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6층에 대해서는 법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6층 이상의 볼은 법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지문 전에 6층 이상 층에 대해서 뭐 하더라? 세대, 여기 실내 소음도는 얼마라고 해요? 45dB 이하라고 했으면 6층 이상 층에 대해서 실내 소음도를 측정합니다. 그럼 6층 이상 층에 이제 이 실내 소음도를 측정한 것은 지금 몇 데시벨이세요? 45dB 이하인데 이 실내 소음도를 측정하는 조건은 어떤 환경이라고 했어요? 세대 안에 창호를 모두 닫았다. 그러면 6층 이상 층에 그 6층보다 그 건물 최상층까지 뭐예요? 문은 모두 닫은 상태에서 소음을 측정했다. 그게 무슨 소음도? 실내 소음도 몇 데시벨? 45dB 이하 됐다 그랬죠.
그러면 문을 모두 닫은 상태, 요 실내에서 소음을 측정했던 게 몇 데시벨 이하가 됩니까? 45데시벨 이하가 돼요. 그럼 문을 닫았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환기가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플러스 뭘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환기 설비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6층 이상이 이 6층 이상의 층들은 본문의 본문을 적용한다는 것은 여기서 본문 X, 즉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때는 실외 소음도에 여기서 말하는 본문이란 것은 이 실외 소음도 규정, 이 실외 소음도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적용할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6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 문이나 문은 모두 닫은 상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실외 소음도 바깥 소음이 실내로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6층 이상 층에 대해서는 이 실외 소음도 규정을 적용한다, 실외 소음도 적용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교재상 표현 법에서 이거를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실외 소음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몇 층 이상 층이면 6층 이상 층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세대 안의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 실내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이면서 동시에 환기 설비를 갖춘 경우라면 그때는 뭘 적용할 필요가 없다. 실외 소음도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1번의 소음 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부분 하나 잠깐 확인하실까요? 부분들은. 자, 2번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규정, 여기는 그 관련 공동주택 등과 그 수평거리 이격에 관한 수치만 좀 확인합니다. 2번에 동그라미 1번. 자,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의료시설, 약국을 제외한 의료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부터 경로당까지를 묶어서 양가로 이걸 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등은 다음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얼마를 띄웁니까?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한다. 그래서 시설은 밑에 동그라미, 기역, 우측에 박스 밑에 니은하고 디귿까지 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 그거는 그냥 버리세요. 버립니다. 버리고 대신 뭐예요? 공동주택 등이라는 표현을 줬을 때는 공동주택부터 경로당까지 6가지가 포함되는 개념이라 확인하시고, 공동주택 등과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 대상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얼마를 띄웁니까? 50m 이상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한다라고 1번 하나 확인하고요. 자, 다만 단서입니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그래서 주유소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몇 메타, 25m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수평거리 이격거리는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수평거리 25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합니다. 공동주택 등인데 25m는 지금 보니까 주유소나 지금 보면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라면 몇 메타를 떨어뜨린다? 25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25m 떨어진 곳에 배치되는 공동주택 등은 지금 보면 양가로 뭐는 제외한다. 지금 공동주택 등은 총 6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25m 이상 이격시켜 지금 배치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 그때는 6가지 중에 공동주택 등의 6가지 중에 뭐는 빠집니까?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가 된 공동주택 등이라면 2가지 대상 시설도 그 시설로부터 얼마를 떨어뜨립니까? 25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수평거리 관련 50, 수평거리 관련 25m 관련 대상 규정만 좀 확인합니다. 나머지는 버립니다. 버리시고요. 공동대 배치 그냥 넘어가고 한 장을 넘겨서 4번 세대 간의 경계벽 등을 갑니다. 세대 간의 경계벽 등. 자, 세대 간의 경계벽 등. 그 다음에 이제 보실게. 세대 간의 경계벽 등. 자, 경계벽 등 여기서 이제 보실 건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자, 공동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 구조입니다. 내화 구조란 건 불을 견뎌낼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내화 구조라고 그러는데 내화 구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구조로 한다. 그래서
이제 박스에 가면 기역, 니은, 디귿에 관한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교재상 문항 그대로 가면 기역과 니은과 디귿 여기서 일단 세 가지 정리하시는데, 자, 기역, 니은, 디귿은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주어진 이 세 가지 구조별에 따른 플러스 센티메타가 여기는 몇 센티메타 이상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에 관한 것은 주어지는 구조별 플러스 센치가 몇 센티메타 이상 몇 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를 보일 것인지, 그래서 기역에 가봤더니 기역은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로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서 그 두께가 몇 센티미터 이상 15cm 이상인 것. 두 번째 니은 무공 콘크리트조,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몇 센티미터 20cm 이상인 것. 그 다음에 디귿에 조립식 주택 부재인 콘크리트 판이죠. 콘크리트 판이. 그래서 이 콘크리트 판은 이거는 현장에 있는 공장에서 거의 대부분 제작을 해서 그 시공 현장에서 그 콘크리트 판을 짜 맞추는 형태죠. 그래서 그건 두께가 몇 센티미터인가요? 12cm 이상인. 그래서 여기는 보신 대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구조별에 따른 플러스 주어지는 센티미터가 여러분이 몇 센치, 구조별 센티미터 여러분이 몇 센치인가를 그걸 구조별에 따라 구분하시고 또 그 센티미터 정도는 여러분이 쓰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기역하고 니은에 가보니까 그 두께 관련 교정에 가보니까 일단 기역의 첫 번째 줄에 그 두께 다음 양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멘트, 모르터, 회반죽, 석고 플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에 두께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서 두께를 여기서 말한 두께를 포함한다는 이야기, 두께를 포함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 조라고 봐요. 철근 콘크리트 조입니다. 자, 그럼 이 철근 콘크리트는 만약 기역은 두께가 몇 센티미터예요? 15cm. 그럼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두께가 몇 센치인가요? 15cm 이상이다. 1번. 그래서 두께가 15cm 이상입니다라고 해서 1번을 하나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5cm인데 15cm 여기 만약 여기다 미장 공사를 미장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미장을 했다면 두 번째 요 미장한 두께 요거까지 포함을 해서 두께가 15cm 이상이다. 2번이라고 줬을 때 그러면 여기 1번 기역과 니은의 그 두께는 15cm 이상, 20cm 이상인데 그 15 또는 20cm 이상에는 마감, 시멘트 모르터 등에 그걸 마감했다면 마감면의 두께를 포함한 2번일까요? 아니면 그게 아닌 그 마감면의 두께를 포함하지 않은 1번을 말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정답은 뭐 합니까? 마감면의 두께를 모았다. 포함한 몇 번? 이와 같은 어떤 시멘트 모르타르 등의 어떤 재료 갖고 마감했겠죠. 그 양가로 여과 1년의 재료를 갖고 마감했다면 그 두께까지 포함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 또는 20cm 이상이 되는 그 두께. 15, 20은 그 마감면의 두께까지 포함한다는 개념 정도에서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좀 정리해 놓으실까요? 부분들은. 자, 4번은 그 부분 정도 좀 마무리하고 우측에 5번의 바닥구조로 갑니다. 바닥구조. 바닥구조는 공동택 세대 내 층간 바닥은 다음의 기준을 뭐하더라? 모두라고 했으니까 일부가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뭐하면 모두 충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층간 바닥에서는 뭐는 제외한다고 그랬냐면 화장실 바닥은 뭐하더라? 이 층간 바닥에 관한 박스에 들어있는 1과 2의 두 가지 요건을 화장실 바닥에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이 화장실 바닥을 제외한 그 외의 층간 바닥의 요건은 밑에 이제 박스에 들어있는 1과 2에 따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라고 그랬어요. 1번. 네, 그 중에 하나 슬래브 두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입니다. 슬래브 두께는 몇 밀리미터 이상으로 합니까? 210mm 이상으로 합니다. 근데 슬래브 두께는 양가로 단서, 그 지문을 주어지는 지문에 따라서 라멘 구조의 공동주택이란 지문을 적으면 일단 라멘 구조가 뭔가 법상의 용어가 양가로 나와 있습니다. 보화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뭐라? 라멘 구조. 그러면 라멘 구조의 공동주택이라고 단서 그때는 밀리미터가 얼마로 바뀌면 210이 아니라 얼마? 15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50mm 이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슬래브 두께는 210 아니면 얼마예요? 150인데 150은 분명히 뭐가 나와야 돼? 단서. 무슨 구조?
라멘구조 공동주택이라는 단서가 나와야 된다는 것 1번, 2번. 1번의 요건도 갖춰지면 2번에 바닥 충격음에 관한 요건도 갖추는데 일단 바닥 충격음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신 대로 경량 충격음하고 중량 충격음. 여러분이 경량 충격음 쉽게 공동체 생각할 때 여러분이 탁자나 그 식탁이나 또 식탁 의자를 끄는 그와 같은 가볍고 딱딱한 소재에 발생하는 그 소음을 뭐 바닥 경량 충격음이나 그리고 중량 충격음 쉽게 일상생활에 보시면 애들이 뛰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중량 충격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데시벨은 지금 그러면 경량 충격음 얼마? 58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 얼마가 됐습니까?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그래서 일단은 이 층간 바닥은 기역에 콘크리트 슬래브 됐고 2번에 이 바닥 충격음하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요건을 정리했었고 여기서 이제 그 중간 마무리 정리해 보면 2번에 바닥 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모든 개소에서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바닥 충격음에 관한 규정만 제한하는 건 본 겁니다. 자, 2번에 단서를 갑니다. 세 번째 줄.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 바닥은 제외한다는 걸 밑에 이제 보면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층간 바닥에는 뭐예요? 지금 봤던 경량 충격음하고 중량 충격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역, 라멘 구조의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과 그 다음에 니은, 기역의 공동체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를 이용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 바닥에 대해서도 경량과 중량 충격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밑에 니은과 관련된 박스 밑에 보충학습 들어가 있죠. 거기 한번 내려가 봅니다. 자,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를 이용하는 부분이랑 해서 밑에 1번부터 6번까지 해당되는 개소를 말하는 그 층간 바닥을 말하는 개소 중에 6번은 그냥 참조하시고 대신 1번에 발코니, 현관, 세탁실, 대피 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 바닥 충격음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구조까지 이제 해서 바닥 구조는 1, 2에 따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합니까? 네,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벽체 및 창호등. 잠깐 볼까요? 벽체 및 창호등을 보죠. 자, 벽체 및 창호등은 한 두 가지 정도. 일단은 그 첫 번째 이제 규정에 가보시면 1번에 세대수 하나 체크하시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을 건설한 경우 벽체 접합 부위나 난방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춥니다. 그러면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는 지문을 주면 세대수는 앞에 얼마가 나와야 돼요? 500. 반대로 500 이상을 주고 뒤에 지문 뭐가 나와야 돼요? 결로 방지 성능. 그래서 지문은 용어 하나, 세대수 500세대 이상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끝부분에서 이어지는 지문에 결로 방지 성능 하나 밑줄 해서 1번 하나 확인하시고 한 장을 넘겨봅니다. 넘겨보시면 일단 2번에 자,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지금 이제 결로 방지 성능이란 것, 즉 결로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라고 그랬는데, 자, 결로 취약 부위 지금 동그라미 2번에 일단은 보죠.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줄에 일단은 순서로 이제 갑니다. 번호를 한번 따로 체크된 건 아니지만 번호 아닌 번호를 한번 매겨서 가볼까요? 자, 공동체를 건설하는 자는 첫 번째 세대 내 거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 부위, 양가를 열고 닫고 세 번째 줄에 최상층 세대의 천장 부위, 세 번째, 네 번째는 지하 주차장, 다섯 번째 승강기 홀의 벽체 부위. 그래서 첫 번째 세대 내 거실에서부터 마지막 승강기 홀의 벽체 부위까지 해서 다섯 가지 개소 등에 대해서 뭘 작성합니까? 네 번째 줄,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한다. 그러면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할 개소는 몇 가지 개소에 대해서 작성 포함합니까?
방금 번호 아닌 번호를 체크해 매겼었던 세대 내 거실 첫 번째부터 마지막 세 번째 끝부분에 승강기홀의 벽체 부위 등에 대해서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해서 설계도시에 포함한다라고 이제 해서 1번에 500 이상 결로방지 성능, 2번에서는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해야 할 개소를 혹시 언급한다면 세대 내 거실에서부터 승강기홀의 벽체 부위까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실까요? 부분들은. 자, 이제 그렇게 해서 6번 하나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7번. 승강기 등입니다. 승강기 등. 승강기 등입니다. 승강기 등은 일단 출제 빈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7번에 1번부터 해서 지금 문항 4번까지 쭉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승강기 등이란 건 이제 보시면 세 가지 승강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등이란 표현에는 승강기가 몇 가지가 포함되냐면, 일단 1번에 그 세 가지라면 일단 보면 일단 1번 지금 1번부터 해서 1번은 1번에 지금 규정하고 박스에 있는 관한 규정 여기는 승용 승강기 설치에 관한 규정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2번은 비상용 승강기에 관한 구조가 동그라미 3번, 2번. 그다음에 우측에 이제 그 3번에 249 그 박스 밑에 가면 동그라미 3번. 여기는 화물용 승강기에 관한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 일단 승강기 등은 지금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화물용 승강기 관련해서 세 가지 승강기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일단 이 세 가지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설치는 어디에다 이 세 가지 승용, 비상용, 화물용을 설치합니까? 이때는 어디에 설치하는데 이거를 공동주택에 이 세 가지 승강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공동택의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그럼 기준을 잡아야 돼. 그럼 기준은 뭐 건물의 높이라든가 연면적으로 기준 삼을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란 것은 공동주택의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면적이나 높이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뭘로 기준을 삼습니까? 층수. 그 공동택의 층수가 몇 층이냐에 따라서 승용, 비상용, 화물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동택에 설치되는 이 세 가지 승강기 관련한 규정에 이제 층수를 포함한 관련 규정을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첫 번째 1번에 갑니다. 1번은 승용 승강기. 그래서 먼저 살펴볼게. 문항번호 그대로 한번 가볼까. 1번에 승용 승강기, 공동주택에 뭘 설치하자? 승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규정은 뭘로 정다고 그랬어요? 층수.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6층 이상인 공동택에는 0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다만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만에 따른 경우죠. 그러면 건물의 층수가 몇 층이다? 6층인 여러분이 공동주택이 6층짜리를 보신 적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공동주택에 지금 6층인 그러면 최소 승용 승강기의 층수가 몇 층이라고 층수가 보면 6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6층 이상이면 규정에 따른 승용을 설치하는데 그 층수가 건축물 층수가 6층인데 플러스 뭐더라? 각층 거실마다 얼마마다 300제곱미터면 1개소에는 뭐가 있다? 직통계단이다. 직통계단이라는 것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세대 출입문을 열고 바로 1층에 피난층 1층으로 갈 수 있는 계단, 직통관이 있던 것들은 승용승강에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6층 이상은 대당 몇 인승? 6인승 이상을 예외적으로 지금 다만에 따른 단서에 따라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 바닥 면적 얼마?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이 뭐가 있다? 직통계단 있으면 설치한다 안 한다? 설치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동그라미 1번 하나 설치에 관한 규정 하나 정리하는 거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이제 지면에 박스에 가면 이제 구체적인 설치에 관한 기준을 잠깐 정리할 건데 박스에 들어가 볼까요? 자, 6층 이상인 공동대 설치한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제 그래서 그 설치 대상은 그 출입 구조를 보니까 1번에
계단 실형인 공동주택입니다. 1번. 2번은 복도형 공동택이다. 2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용 승강기는 그 중에 보니까 계단 실형입니다. 계단 실형의 출입 구조를 띈 공동주택에는 뭐 합니까? 이제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데 보니까 자, 계단 실형 공동택은 계단실마다 한 대 이상, 일단 양가로 잠깐 보류하고요. 계단 실형 공동택 계단실마다 한 대 이상을 설치한다. 일단 그 부분까지 탑승해 놓아서 잠깐 보류하고요. 자, 계단 실형 공동택은 뭐예요? 계단실마다 몇 대를 설치합니까? 한 대 이상을 설치하는데 계단실마다 몇 대, 한 대 이상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양가로 단서 있죠. 단서를 한번 들어가 보죠. 양가로 첫 번째 양가로 단서. 한 대 다음에 지문에 한 층에 몇 세대 이상, 세 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택이 몇 층 이상이다. 22층 이상인 경우는 그때 몇 대를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2대 이상. 그러니까 한 대 이상을 설치하는 예배들은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다? 계단실마다 몇 대? 2대 이상을 설치합니다. 근데 2대 이상은 단서가 있어요. 한 층에 몇 세대? 한 층에 세 세대 이상이면서 플러스 그 층수가 몇 층이다? 22층 이상인 경우는 그때는 계단실마다 몇 대를 설치하는 건데 한 대가 아니라 몇 대? 2대를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한 층에 세 세대 있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한 층에 세 세대 그건 무슨 말이야? 보니까 요거는 요즘에 지어지는 요즘에 이제 뭐 꽤 됐죠. 그래서 공동대 층수가 뭐 높다는 거예요. 높죠. 그래서 공동 층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자 공동대는 요즘에 이제 뭐 지어지는 공동대 오래되긴 해요. 뭐 근래가 아니죠. 공동대 워낙 땅이 뭐 지을 땅 예전까지 많이 없다 보니까 공동택을 지어가는데 건물의 층수가 요즘은 고층 또는 초고층으로 높이 올라가죠. 그래서 한 층에 일단 공동택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고 초창기 우리나라의 아파트 보급들 초창기는 어디예요? 어느 방향을 차원로 해서 해가 잘 되는 정남향을 향해서 아파트를 성냥감 모양과 배치했다면 그런 형태 공동 지금은 일단 넓은 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까 높이가 높이 올라가서 방향도 한 층에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경우는 한 층에 한 층에 네 세대를 배치하는 등의 이와 같은 고층 형태 또는 초고층으로서 공동택 공급이 되고 그러면 여기는 이 건물 이 한 층에 지금 몇 세대가 공급됐어요? 네 세대가 공급됐어요. 최소 한 층에 세 세대 이상이 공급됐는데 이 건물의 층수가 몇 층이다? 22층 이상이면 당연히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 계단실만 한 대 갖고는 부족하다. 몇 대를 설치하세요? 2대 이상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대 이상은 꼭 이와 같이 한 층에 세 세대 이상이 조합됐다. 그리고 층수가 몇 층 이상? 22층 이상 몇 대는 계단실마다 한 대가 몇 대를 설치합니까? 2대 이상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번 하나 정리합니다. 자, 그럼 탑승 인원수는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어지는 두 번째 줄에 탑승 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 층에 세대당 얼마? 0.3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예를 들어서 일단 탑승 인원수 기준은 몇 층이다? 이 건물이 몇 층에 4층 이상 층에 세대당 얼마니까 4층 이상 층 세대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요? 0.3을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인원수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단서가 독신자용이라고 지문을 주면 그때는 0.3명에는 몇 명으로 됩니까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지문에 일단 1번은 그래서 계단실형 공동택을 살펴봤고요. 복도형 공동택입니다. 여러분이 복도형 공동택 크게는 복도형 공동택 일반적으로 가장 여러분 쉽게 복도형은 두 가지예요. 가복도형 출입 구조를 띤 또는 중복도형이 있는데 일단 복도형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한 대에 몇 세대? 한 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한 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복도형 공동택의 경우라면 그때는 기본 몇 세대? 100세대 한 대를 설치하고 초과되는 몇 세대마다 한 대를 추가로 더하는 이야기입니까? 80세대마다 한 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합니다. 라고 해서 설치에 관한 규정 살펴봤고요. 자, 탑승 인원수 기준입니다. 계단실형 공동주택이나 복도형 공동주택 기준층은 공이 4층 이상 층을 기준으로 해서 계단실형 공동택, 복도형 공동택 탑승 인원수를 산정을 하는데
인원 규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계단 실형이면 0.3명 이상을 계산했다면 복도형은 얼마인가요? 두 번째 줄에 0.2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복도형 공동도 마찬가지 양가로 단서 독신자용이라고 지문을 주면 얼마가 돼요? 0.1. 그러니까 독신자는 따로 정리할 거 없죠. 독신자 일단 계단 실형은 0.3, 복도형은 0.2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0.3하고 0.2만 기억하죠. 둘 중에 어느 경우든 뭐라고 만약 준다? 독신자용이라고 지문을 주면 모두가 다 얼마의 절반. 0.3의 절반 0.15, 0.2의 절반 얼마? 0.1로 가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단 실형은 0.3, 그다음에 복도형은 0.2를 기억하시면 관련 독신자를 주면 다 절반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준층은 이 두 개 모두 모두가 다 계단 실형 복도형 모두가 다 기준층은 몇 층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4층 이상 층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까지 해서 승용승강기 관련 규정 좀 정리를 합니다. 부분들은. 그 다음 2번 비상용 승강기에 비상용 승강기.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비상용 승강기입니다. 비상용. 일단 비상용 승강기 관련 층수를 보죠. 층수는 몇 층 이상 층인가 보니까 비상용 승강기는 동그라미에서 2번에 10층 이상인 공동체 경우에는 일회성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러분이 비상용 승강기인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반 공동주택, 일반 건축물도 그렇습니다. 일반 건물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승용 승강기도 있지만 비상용 승강기가 있는데 일단 공동택 기준에 있을 때 보니까 공동택 층수가 몇 층 이상, 10층 이상인 공동택 경우는 뭘 설치합니까?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분들이. 여러분이 그러면 일단 여기는 층수가 10층 이상이면 비상용 승강기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비상용 승강기 여러분이 비상용 승강기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승강기를 타서 승강기 안에 승강기를 여러분이 타서 여러분이 승강기 타서 승강기를 타시면 여러분이 뭐예요? 승강기를 타시면 승강기 버튼이 열린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닫힌 버튼이 있죠. 그래서 열림 닫힘 버튼이 있고 1층부터 쭉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30층이다면 30층에 이제 버튼이 있을 거예요. 1층부터 30층에 버튼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30층이 있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30층을 가고자 하면 30층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럼 30층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엘리베이터가 와서 사람이 타면 30층 누르면 문을 닫히고 30층 가서 엘리베이터가 수고 내려서 집에 가시면 돼. 이게 이제 승용승강의 개념이라면 요 비상용 승강기는 이게 언제 쓰기 위해서 이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냐면 여기는 화재 발생 시.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시 무슨 승강기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보니까 지문은 지금 따로가 아니라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니까 여기는 승용 승강기 비상용에 따라가 아니라 요 승용 승강기에다가 이 승용 승강기를 무슨 구조로 비상용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승강기 무슨 승강기가 승용 승강기로 이 승용 승강기에다가 쉽게 무슨 말이니? 승용 승강기에다 플러스 무슨 기능을 추가시켰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비상용 승강기 기능을 여기다 추가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분할 건지 여러분이 보시면 비상용 승강기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보면 열림하고 닫힘 버튼만 있는 것도 있지만 열림 닫힘 버튼 위에 키를 꼽게 되는 이게 두 개 있어요. 키를 뭔가는 모르게 키를 꼽게 되어 있는 위치가 두 개 되어 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열림 닫힘 버튼 위에 이게 키를 꼽게 있는 입구가 두 개, 보통 키 1, 키 2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 키를 꼽아서 뭘로 기능을 저하시켜? 만약에 이제 평상시는 무슨 승강기를 쓰는 거예요? 승용 승강기를 쓰다가 이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키를 넣고 기능을 무슨 승강기로 기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비상용 승강기로 기능을 전환시켜 줍니다. 그죠? 예를 들어 좀 전에 설명드렸던 만약 불이 났어요. 몇 층에 불이 났다? 30층에 불이 났어요. 그럼 30층에 그러면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소방관들 30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고 30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그럼 올라갔으면 문이 열릴 거고
열릴 거고 다른 층에서 누를 이렇게 혹시 다른 층에서 애들이 뭐 장난으로 불이 났으니까 뭐 장난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층에 있는 애가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으로 10층 버튼을 눌렀으면 어떻게 돼요? 문이 닫히고 10층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평상시라면 성형 승강기는 내려가겠지만 비상용 승강기로 기능을 전환시킨 상태에서는 30층을 소방관이 내려서 다른 층에서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소방관들이 인명을 구조해서 다시 30층에서 그때 1층을 눌러야만 문이 닫히는 거지. 기타 다른 층에서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이 승강기 문이 닫히지 않는 그와 같은 비상용 기능을 여기다가 추가를 시켜서 평상시는 이 키를 통해서 승용 승강기로 쓰다가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추가된 이 기능으로 전환을 시켜서 비상용 승강기를 쓰는 게 무슨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개념으로 가시고 관련 설치에 관한 규정 밑에 있는 박스에 보면 잠깐 볼까요? 지문에 자, 관련 이 건축물 설비에 관한 규칙상에 보시면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 구조라고 그랬어요. 승강장은 뭐 생각하시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엘리베이터 승강장 엘리베이터를 타기 앞 일정 공간이죠. 그 바닥을 승강장. 승강로란 건 그 이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그 내부 공간 그거를 승강로. 그래서 승강장과 승강로의 관한 기준에 이제 보시면 1번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의 구조입니다. 1번 승강장의 창은 승강장의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 다른 부분과 뭘로 무슨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내화 구조입니다. 내화 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해갈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과의 겸용 부분을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해가는 때는 승강장을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도 있습니까? 네. 2번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무슨 문을 설치합니까?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하고 을종 방화문 두 개로 갑종, 을종으로 나누는데 그때는 철판의 두께에 따라서 그 문을 다루는데 을종보다는 갑종 방화문의 두께가 철판이 좀 더 두껍다고 생각하셔서 여기는 무슨 문을 설치합니까? 갑종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2번. 자,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창문이나 뭘 설치합니까? 배연 설비라고 그랬어요. 이제 배연 설비는 그 화재가 났을 때 그 연결을 밖으로 뽑아주는 설비를 무슨 설비? 배연 설비. 벽 및 반자가 실내 접하는 부분의 마감 재료는 무슨 재료인가요? 불연 재료. 불연 재료는 이건 불에 타지 아니한 성질을 가리는 재료를 불연 재료라 해서 4번, 5번. 채광 있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대한 조명 설비를 설치합니다. 5번. 그리고 6번. 자,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승강기 한 대에 대하여 몇 제곱미터?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5개의 승강장의 설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바닥 면적에 관한 수치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7번 그리고 8번 쭉 가셔서 설치에 관한 기준 하나 봐두셔서 가고요. 승강로 구조 1번입니다.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구해갑니다. 그리고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에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 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에서 승강장 1번, 승강로 2번에서 1, 2번에 따른 비상용 승강기 설치에 관한 여기는 이 층수에 관한 부분은 이 공동관리법의 하위 법령이지만 이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과 승강로 설치 규정은 지금 보신 대로 건축물의 설비 기준과 규칙에서 정하고 있더라라고 이제 하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물용입니다. 화물용. 자, 짐을 싣고 움직일 수 있는 이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화물용 승강기도 설치에 관한 층수를 가보니까 층수는 10층 이상 공동택에는 이삿짐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 승강기입니다. 그래서 화물용 승강기의 층수가 여기 몇 층 이상인가요? 10층 이상. 10층 이상은 뭘 설치해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네, 해서. 자, 그러면 설치되는 화물용 승강기 설치에 관한 규정은 양가로 밑에 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그 승강기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업 적재 하중은 얼마예요? 최소 0.9톤 이상일 것. 두 번째 니은 승강기 폭 또는 너비 중에 한 변은 얼마? 1.35 이상, 다른 한 변은 얼마? 1.6m 이상일 것. 여기서 폭 너비라는 건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그 엘리베이터 바닥이 정사각형은 절대 아닙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짧음이 얼마? 1.35, 긴 변이 얼마? 1.6m 이상의 그 폭 또는 너비 이상의 규격을 갖춥니다. 디귿. 자, 계단실은 공동택은 계단실마다 설치하고요. 복도형 공동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한 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제 그래서 문항 3번에서 지금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까지 해서 승용 승강기, 비상용, 화물용까지 총 3가지 관련 승강기 설치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면 요건 중요한 건 아닌데 확인할 필요는 있죠. 자, 그럼 화물용 승강기 설치에 관한 규정이 3번인데 화물용 승강기는 꼭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화물용 승강기를 뭐 할 수 있다? 겸용할 수 있다. 겸용이란 것은 이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고 다른 승강기로 뭘 대체할 수 있다? 화물용 승강기를 뭐 해버릴 수 있다?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4번, 여기는 잠깐 참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승용 승강기 또는 비상용 승강기로서 위 3에 3이란 것은 동그라미 그 밑에 위에 박스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라 4가지 요건을 적합한 것은 화물용 승강기로 뭐 할 수 있다? 겸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화물용 승강기를 겸용이라는 이야기는 1번에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2번 비상용 승강기 설치할 때 방금 받은 3번의 박스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버린다면 승용 승강기로서 화물용을 겸용할 수 있고 비상용으로 뭘 겸용할 수 있다? 화물용 승강기를 겸용할 수 있다는 의미만 확인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4번은 그냥 개념 정도만 좀 봐주시고 여기서 꼭 정리하실 게 여기서는 1번 승용 승강기 관련 비상용 관련, 화물용 관련해서 이 3가지 관련 규정은 4번은 그냥 참조 정도 그럴 수 있더라. 그래서 승용이나 화물용에서 승용이나 비상용 규정을 충족해버리는 그때는 뭐 하더라?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그 승강기, 승용 또는 비상용 승강기로서 기능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더라 정도의 정리하실까요? 그래서 일단 승강기까지 좀 보시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단에 관한 부분 좀 정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